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여러분 무슨 말인지 들으셨나요? 공지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 새로운 코너에 대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공지 멘트가 나간 후 정식으로 시작할 예정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자,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지에서 새로운 코너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줄여서 너들말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게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당사자 얼굴에 대고는 제때 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그게 뭐가 됐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에게 대사처럼 그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감자와 량이가 감정을 가득 실어 방송에서 대신 말해드립니다. 너들말 코너에 참여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속 시원하셔야 하니까 우리 리얼하게 메소드 연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참여해 보세요. 속이 아주 후련하고 시원해질 거예요. 늘 그렇듯 당연히 익명 보장, 사적인 정보 유출은 조금도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욕은 물론이고 원하시는 부분 삐 처리 편집 가능하니 그냥 편하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어쩌지 네이버 메일 ajj0211@네이버닷컴이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쪽지 혹은 팟빵 후기란 등의 편하신 격려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정 정보는 팟빵 공지란에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팟빵 후기란이나 SNS 댓글로 남기실 경우 내용이 전체 공개가 된다는 점 잊지 말고 원하는 포맷으로 꼭꼭 숨겨서 메일이나 인스타, 페이스북 쪽지로 몰래 보내주세요. 네, 뭐 미리 전체 공개돼도 상관없으신 분들은 편하신 대로 아무렇게나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될지 모르시겠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대체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 코너에 어떤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보내야 될까요? 제가 살짝 그 가이드라인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실 때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알아듣기가 참 편할 것 같아요. 닉네임을 써주시고요. 네. 제가 만약에 보낸다고 칠게요. 네. 닉네임 감자. 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대상과 어떤 대상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대사처럼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이런 거죠. 량이야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살 빼려면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세요라고 하면 되죠. 원하시는 감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앙칼지게 아주 기분 나쁘게 읽어주세요 하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볼게요.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제시할 거예요. 해보세요. 메일을 예를 들어서 네. 닉네임은 무엇으로 해주세요라고 보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하고서는 감자 지금 볼펜에서 귤 까고 있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장난하냐? 이렇게 네.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말 리얼하게 상대방이 들었을 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게 기분 나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읽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그렇죠. 저희가 원하시는 감정 그대로 살려서 누군가한테 하고 싶으신 말을 방송에서 대신 해드립니다. 네, 닉네임과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감정을 적어서 저희 어쩌지 메일이나 인스타, 페이스북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마침 우리가 새 코너를 만드는 타이밍에 우리에게 광고가 들어왔어요. 영광입니다. 네, 네. 대학로 연극 광고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떤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새 코너와 약간 콜라보로 해서 초대권을 드리게 됐어요. 아주 딱 맞네요. 네, 네.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그렇죠. 이 새 코너인 너들 말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딱 10분 한정으로 대학로 연극 썸데이즈 관람권을 1인 2매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썸데이지요? 네. 제목이 이쁘군요. 네. 이게 뭐 초대권을 굳이 받고 싶지 않고 이 코너에 참여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렇죠. 썸데이즈 관람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방송을 듣고 빠른 시일 안에 저희한테 너들 말 코너에 참여하는 내용의 메일이나 쪽지를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렇죠. 딱 그 10분을 저희가 뽑고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사연은 거의 다 나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양희님 말씀처럼 빠르게 먼저 발을 담그시는 분이 네. 티켓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네. 네. 이 연극 썬데이즈에 대해서는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공연은 인연, 마마, 결혼 전야, 총알탄 사나이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 형식의 연극입니다. 네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우리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되게 공감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뭐 가족, 연인, 친구, 썸남, 썸녀 뭐 함께 와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고요. 옴니버스 연극 썸데이즈는 대학로 라이브 썸데이즈 홀에서 12세 이상 관람가로 오픈런 공연 중이고요. 공연 시간은 러닝타임 90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8시 1회, 토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2시와 5시 2회 공연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네. 우리 어쩌지에서 이벤트로 제공해드리는 초대권으로 관람 가능한 일자는 2017년 8월 30일 수요일부터 2017년 9월 13일 수요일까지 딱 2주입니다. 네. 날짜 꼭 참고하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감자와 량이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방송에서 대신해드리는 너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너들 말 코너. 앞으로 우리는 기간 한정 없이 청취자분의 참여만 있다면 계속 우리 방송의 코너로 함께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참여해봐요. 당신의 스트레스가 싹 내려갈 테니까. 스트레스도 풀고 공연도 보고 일석이조니까 빨리 들어와. 막 들어와. 두 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어쩌다 이런 주제를 하게 됐지?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나 오늘 너무 막 나가면 어쩌지?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청취자 여러분, 감자와 량이가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운 일주일이 찾아왔네요. 아, 그렇죠. 네, 일주일 만에.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뭐 그냥 이래저래 알아서 잘 지냈어요. 되게 새침하네요. 그냥 왠지 오늘은 그러고 싶으니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일단은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청취자분들도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요. 감자님은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날씨가 좀 많이 덥고 그래가지고 네. 좀 많이 지쳐 지냈는데 오늘의 이 네. 주제를 보고서 좀 많이 후끈후끈 더 더운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보냈습니다. 잠깐 네. 아직 주제 말하기 전에 네. 또 우리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쿵 네, 양희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게 근데 팟빵에서 6월의 추천 팟캐스트로 우리 거 추천을 해주실 때 두 한량의 인간관계 분석과 노하우라고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정확히 그 노하우라는 단어가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멋지게 소개해주신 팟빵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일단 먼저 감사드리지만 감사한데요. 솔직히 불편해요.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노하우라는 타이틀 좀 불편합니다. 네, 사람이 솔직해야죠. 불편한 게 아니라 네네네.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불편해요. 농담이고요. 좀 저희가 사실 그런 노하우라는 거를 타이틀을 걸고 하게 되면 뭔가 많은 정보를 좀 알려드려야 된다는 약간 부담감이 좀 있어가지고요. 사실 네, 저희는 노하우 이런 거는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공감과 약간 자기 성찰을 좀 할 수 있는 과정 정도 조금 있다라는 자기 정도? 성찰이요?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니 제가 보기에요. 예. 그렇죠. 다른 분들은 네네. 그냥 감자랑 량이 나와서 둘이 투닥대는 방송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쭉 들어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 놀라실까봐 또 한번 주의사항 나갑니다. 네.
그때그때 방송에 따라서 우리가 컨디션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기복이 있는 그런 입체적인 방송이니까 감안을 하시고 그런 네. 거에 대한 각오를 조금 해주시고 네, 3D죠. 마음은 가볍고 편하게 그렇게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양희님께서 저희 오늘 좀 후끈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스킨십의 이해 챕터 1 키스 편입니다. 키스 말씀하실 때 발음이 왜 그렇죠? 키스. 키스. 하지마. 예, 청취자분들 하지마. 정말 죄송합니다. 새벽에 들으시는 분 있을 텐데 놀라셨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오늘의 주제가 스킨십, 그 중에서도 바로 키스인데요. 네. 이게 오늘 우리 방송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사실 우리도 전혀 예측이 지금 안 되지 않나요? 저희도 예측 안 되지만 좀 사실 굉장히 궁금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 지금 감자님이 네. 무슨 말 할지 되게 벌써 재밌으면서도 저요? 한편으로는 통편집을 해야 되는 얘기를 할까봐 좀 초조해요. 근데 자꾸 그 양님께서 바톤을 저한테 넘기시는 것 같은데 네. 저희 둘 다 네. 키스를 안 해본 사람이 아닌데 네. 왜 저한테 그렇게 총대를 매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네. 감자님 대본에 예. 역대급으로 빨간색, 초록색 글씨로 저렇게 뭐가 빼곡하게 저렇게 열심히 뭘 적어온 대본은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그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이 되게 본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사실 이 키스라는 게 어떤 정의가 딱 내려진 개념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없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다는 점 네. 여러분이 좀 감안하셔서 네.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자님이 무슨 얘기할지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띄워주지 마십시오.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또 한 방 때려 맞아보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스킨십에 관련해서는 약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보내는 시리즈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스킨십에 관련된 어떤 소재나 주제 건의를 해주셔도 좋고 스킨십 관련해서 그게 뭐가 됐던 경험담이나 고민 그런 것들을 함께 메일이나 뭐 SNS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킨십 빼고서 살 수 없잖아요. 관심 있는 거 물어봐 주세요. 목소리 왜 저럼? 그리고 꼭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계속 뭐 다른 주제나 에피소드나 뭐 고민 사연 뭐 이런 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받고 있으니까 메일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고요. 메일 주소는 언제나 그렇듯이 방송 끝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조심스럽게 어쩌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네. 키스는 어떤 건지 양희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죠. 네. 제가 또 어리숙해서 키스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어리숙의 단어를 모르는 거겠죠. 정신 차리고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장난치지 말고요. 빨리빨리요.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또 쳐봤는데 네. 키스란 성애의 표현으로 상대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추는 행위, 서양 예절에서 인사할 때나 우애, 존경을 표시할 때에 상대의 손등이나 뺨에 입을 맞추는 일, 비슷한 말로는 입맞춤이 있다고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애가 무엇이냐?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성적 본능에 의한 애욕을 뜻한다. 그렇다면 애욕은 무엇이냐? 이성에 대한 애정, 욕망, 욕심 등을 아울러 말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 간결한 정리. 네. 네, 깔끔하네요. 키스가 어떤 건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알아들으셨을까요? 좀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왜냐하면 키스라는 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네. 그 눈에 보이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네.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무흐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키스가 뭐 일단 그거를 전제를 할게요. 뭐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오늘 방송에서는 남녀 사이에서 성적 감정이 섞인 키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뭐 서양 예절 키스법 들으러 뭐 이 방송 클릭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키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 사실 키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고개를 오른쪽, 왼쪽 그렇게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우리나라 드라마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키스 패턴이죠. 그렇죠. 사실 고개를 꼿꼿이 들고 정면으로 상대의 눈을 보면서 돌진하게 되면 부닥뜨리는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그 고개 꺾는 그게 되게 유래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예전에 그 태아 때. 진짜? 네, 뱃속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그때부터 약간 형성돼 있던 아이가 누워있는 어떤 자세에서부터 고개를 약간 꺾는 거기에서 약간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요. 설입니다. 설. 네네. 설도 있고 처음 모유를 접했을 때 꺾었던 각도. 네, 아기 때. 그게 왜냐면 가장 자기한테 안정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키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지만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치, 그걸 누가 알아? 그렇죠. 가능성이 이럴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방금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각도만 해도 무궁무진한 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네네. 정면으로 코 맞대고서는 키스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돌출형이라고 해요. 네. 그 약간 좀 입술이 돌출형으로 되신 분들도 이건 안 돼요. 이게 좀 되게 불편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만큼 코가 뭐 저 앞으로 전진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아담하게 예쁘게만 달려 있어도 그럼요. 정면으로는 키스가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면 아니고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키스의 정의를 양희님께서 내려주셨는데 네. 저도 약간 키스를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저만의 어떤 그 정의 아닌 정의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서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가 내린 정의는 1차적인 포개짐 1차 포개짐이라고 생각해요. 1차 포개짐. 그래요. 포개짐의 단계가 네. 여러분 3차까지 있습니다. 그 2차는 뭐야? 3차는 뭐고? 상상하는 그거요. 그 단계에 가기 전에 1차로 포개지는 그 과정, 그것이 키스다. 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네요. 되게 표현을 돌려서 근데 직접적인 네. 것처럼 들리게 표현을 잘 하셨네요. 어른이라면 네. 방송을 듣는 어른이신 분들은 네.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자님이 갑자기 제가 표현을 잘했다고 하니까 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정자로 앉아갖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왜 갑자기 그런 잘난 척하는 얼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난 척이 아니라요. 마음 들킨 것 같아가지고요. 바로 네. 감자님께서 약간 사기 스멜이 슬슬 풍겨 나올 때 그런 딱 자세를 취하시죠.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키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키스란 이런 거야 라는 정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성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키스로 연결이 되는 걸까요? 양희님은 어떤 거 같나요? 양희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입술이 땡기니까요.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입술이 땡기는 이유가 약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왜 입술이 땡기지? 그 느낌은 알겠어요. 네네. 입술이 지금 자석처럼 가서 땡겨 붙는 느낌이 뭐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키스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 욕구 이것도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애매해요. 일단은 저희 얼굴이나 신체 중에 색깔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우와! 입술밖에 없습니다. 우와, 나 그 생각은 안 해봤어.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냐면 이게 유독 입술만 안에 있는 피부가 밖으로 벗겨진 거예요. 안쪽에 있는 게 벗겨져서 돌아간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밖으로 알겠어요. 벌어진 거라고요, 입술이. 그러니까 원래는 잇몸처럼 속에 있는 그렇죠. 피부인데 저희 그 유인원들 중에 보노보나 우랑우탕이나 침팬지 보면 벗겨지지 않고 그게 감싸져 있어요. 피부가 안쪽으로. 근데 유독 사람만 밖으로 벌어지면서 멀리서 봐도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뭐죠?
입술이요. 입술이에요. 빨간색 색깔의 그 입술. 그렇기 때문에 저 입술을 탐닉하는 느낌은 어쨌든 약간 본능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유래가 어떤 거냐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좀 내려가면 약간 그 고인돌로 저희가 약간 오늘 방송 약간 알쓸신잡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되게 오래도록 가게 되면 그런 설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 설입니다. 뭐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원하는 거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네. 약간 어쨌든 그 채집과 수렵을 하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남자가 나가서 과일 같은 거를 따왔을 때 그럴 때 약간 빨간 거가 어떻게 보면 과일의 하나의 종류였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과일, 그러니까 빨간색의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약간 시력이 빨간 쪽에 자극하도록 좀 많이 발달이 됐다. 아, 진짜? 네, 처음에 수렵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있죠. 원래 색깔을 명명할 때 검은색과 흰색이 먼저 이름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레드라고 붙인 게 빨간색이에요. 색깔 이름이 생긴 게 세 번째로 생긴 게. 진짜? 그만큼 붉은색이 주는 영향력은 인간한테서 좀 약간 자극적이고 그쵸. 욕구를 충족시키는 어느 하나의 불씨를 당기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얼굴에 저렇게 빨갛게 있는데 서로를 탐닉하는 그 느낌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네요. 그러면은 네. 감자님 입술은 지금 핏기가 없는데 앞으로 어떡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이대야죠. 제가 먼저 다가가야죠. 아, 정면 돌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 약간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건 약간 좀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뭐 제대로 알쓸신잡이야? 네, 과학적인 얘기인데 이것도 어쨌든 다 유래예요, 여러분. 네. 유래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으로 모든 걸 가져가요. 그 구강기 때 딱.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간 맛도 보고 촉감도 느끼고 입으로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죠. 왜 입으로 하게 되냐면 저희가 그 뇌로 연결되는 그 뇌신경 세포가 12개인가가 있어요. 그게 5개가 입술에 몰려 있어요. 대박. 그러니까 그만큼 입술이 굉장히 뇌로 가는 정보 전달이 잘 돼요. 대박.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눈으로 보고 뇌로 들어가는 게 되게 정보 전달이 될 것 같지만 입술로서 느끼는 신경 전달이 5개가 여기 몰려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 당시에 먹고 빨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그렇게 감각이 예민하구나. 그럼요. 그런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입술이 내 짝을 찾았을 때 여러분 약간 이런 거죠. 맛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뭘요? 아니요. 상대의 그 느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술로서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약간 입으로 가져가면서 했던 그 행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행동 중에 하나인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만약에 진짜 하면은 되게 신기하다. 신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상대의 이성한테 내가 입술이 끌리는 이유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사랑하니까. 이거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냥 어릴 때부터 항상 왜 동화책만 봐도 보는 게 왕자랑 공주님 뽀뽀하는 말씀이, 거고. 맞아요. 그냥 원래 사랑하면 뽀뽀하고 키스하는 거보다 하고 자란 거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런 키스라는 게 어디서부터 발달했는지 저희가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어려운데 어쨌든 뭔가 우리가 그렇게 끌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다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보통 내 앞에 이성한테 키스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탁 드세요, 감자님은? 저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네. 무슨 얘기 하려고 또 밑밥을 깔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질문에는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이요? 남자가 하고 싶을 때, 여자가 키스를 하고 싶을 때 2가지로 나뉘게 돼요. 네. 일단 여성분들의 키스가 아름답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키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떨 때 키스를 하고 싶냐? 네. 제일 첫 번째 덕목은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자가 땡길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분이 그냥 뭐 엄청 땡겨서 앞에 있는 저 남자는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문득 키스하고 싶다
라는 기분이 들 때 그때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얘기해보세요. 여자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약간 분위기가 좀 많이 좌우하는 영향력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에 있는 상대방의 이성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는 감정의 교류가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하고 싶은데 환경적으로 어떤 것들이 꾸려졌을 때 내가 더 앞에 있는 이성하고 좀 하고 싶다라는 키스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머릿속에 불현듯 그냥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싹 드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약간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남자분들이 키스를 하고 싶을 때 약간 이게 이제 오늘 얘기의 좀 핵심이라고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좀 아름답게 포장을 좀 하고는 싶어요. 하고는 싶은데 남자분들에게 일단 키스란 뭐냐면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남자분들에게 키스는 하이패스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삑 정산하고 가는 거예요. 빨리. 어디로 가는데요? 갈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빨리 고속도로 밟아서 가야 돼요. 남자분들에게 키스란 목적지가 아니라 통행료 내는 하이패스예요. 와, 어처구니. 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키스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 뒤에 아까 제가 키스가 1차 포개짐이라고 얘기했죠. 네. 3차 포개짐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2차는 뭐야 그러면? 에이, 네? 뭐지? 왜 키스 다음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아니죠. 1차, 2차, 3차죠. 키스가 1차라면서요. 네. 2차 그럼 2차는 뭡니까? 2차는 아, 나 몰라. 그러면 3차는 뭡니까, 양이님? 좀 그걸 모르겠는데? 아, 모르세요? 아니 왜 두 개지? 하나가 아니라? 네? 아니죠. 제가 약간 정의를 내린 거죠. 키스는 1차 포개짐, 키스가 1차 포개짐이라고 한 거고요. 네. 포개짐이 3개가 있다 이거죠. 그중에 1차 포개짐은 키스다 이건 거죠. 좀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약간 잘 모르겠는데 혹시 2차 포개짐하고 3차 포개짐을 스킨십 시리즈 2, 3로 내보내실 건가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금 그거 약간 기다리실 것 같은데. 3차 포개짐이 나가려면 조금 뭐라고 할까, 저희 방송 19금 걸 수 있나요? 에피소드에 걸 수 있어요. 걸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진행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저는 지금 이미 오늘 녹음하고 있는 이 방송도 19금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래요? 굉장히 지금 건전하게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계속 말씀해 보세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하이패스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어떨 때 이성하고 키스를 하고 싶은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키스의 중요도를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키스가 중요하다고 100%를 생각한다면 남자분들은 한 20-30%? 진짜 어처구니. 남자분들은 통행료를 내기 위한 곳의 절차예요. 그냥 삑 하이패스 찍고 들어가는 곳의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충분히 반영한 거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모든 남자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안 그래요. 왜냐면 와 진짜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누구보다 목적지를 향해서 하이패스 대충 삑 찍고 지나가시는 분 아닙니까 저분. 목적지를 대충 하이패스 찍고 지나가 보면 그걸 알아요. 대충 찍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대충 찍고 지나가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떨 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키스를 하고 싶은 그 욕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남자분들은 그렇게 키스 외에 그 다음 절차를 하고 싶을 때 사실 키스를 하게 될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이 키스 자체가 목적지라면 네네네.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네네네. 키스를 굳이 왜 어떤 통행료를 내는 곳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면은 여기를 통과하고 싶어서 바로 그 약간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키스를 다가가는 그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 키스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약간 쇄골을 지나서 턱선을 지나서 약간 그게 7분 음성, 8분 음성 이렇게 넘다 보면 결국 목적지에 가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크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작게 얘기하시면 제가 편집할 때 고생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남자분과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키스의 그 약간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그냥 여자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남자분이 왜
그 섹시하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 네네. 막 그런 막 되게 막 퇴폐적인 이런 섹시 말고 그럴 때 있어요. 그냥 남자답고 뭔가 그 남성미가 뿡뿡 뿜겨져 나오는 그 느낌이 아우라가 있고 되게 그 눈빛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섹시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빛은 꼭 뭐 나를 꼬시려고 어떻게 하는 이런 유치한 눈빛이 아니라 그럴 때 굉장히 입술이 활활 불타오르는 느낌이 들죠. 예, 맞습니다. 그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눈빛,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어떤 채취 네.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함께하는 공간이 주는 분위기의 느낌. 아, 맞아요. 네, 같이 지금 분위기의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말도 있죠. 양초와 음악과 키스는 한 세트다. 뭐야? 무슨 쌍팔년도야, 뭐야? 왜 저래? 그만큼 분위기에는 키스가 한몫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거 약간 예전에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서 네. 그 김현중 씨가 하셨던 지우 선배가 그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에 가서 흰 청과 바람만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되게 능글능글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키스를 하면 왜 좋은지 뭐가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다가 키스에 과연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그게 간단하게 나눠지더라고요. 네네. 키스를 해보고 상대가 예를 들면 내 마음이 한 30밖에 안 됐었는데 키스를 해보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맞아요. 막 10, 20 더 커져갖고 막 60, 70 확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고 딱히 무슨 인간적인 매력을 더 느낀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매력이 100에서 시작했어요. 키스를 해보고 50, 20, 0 이렇게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양님 말씀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전에 사실 그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입술에는 여러 가지 뇌신경으로 가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중에 5개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키스로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 가설 아닌 가설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게 어떻게 찾게 되냐면 실제로 입을 포개보고 키스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성과 오가는 여러 가지 되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사실 채취, 향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촉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그걸로써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이다. 더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까지 맞아. 판단이 된다라고 그런 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꼭 과학적이지 않아도 맞는 것 같은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속궁합이 결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듯이 저는 키스 궁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아무리 매력적이고 뭐하고 해도 딱 키스해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네, 맞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입술 뭐야 되게 텁텁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키스를 하게 되었을 때 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뇌가 인지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정 같은 여러 가지를 이제 인지를 해요. 그러면서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죠. 내가 제일 편했을 때가 만약에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물었을 때 그 느낌이라고 쳐요. 그때 내가 굉장히 편했고 안정적이었어요. 네. 약간 이성을 찾아서 키스를 했는데 그때 비슷한 느낌인 거를 머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 더 먼저 오랫동안 만나야 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키스의 이미지가 벌써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어떤 이성들하고 접촉을 해보면서 찾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찾는 과정을 그러니까 키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분들도 네. 이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키스의 그 궁합이라는 게?
약간 그 여성분들보다는 조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은 해요. 아, 그 그러니까 완전히 다는 아니고요.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기 예, 때문에. 그 욕구를 해소하는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스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이패스 찍고 빨리 통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요. 남자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사실 키스가 완전히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도에 따라서 약간 좀 그쵸. 다르게 그리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그것도 이제 남자분들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그럼요. 정말 예. 하이패스 찍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을 거고 네네네. 중요하게 교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키스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지금 오늘 감자님 굉장히 뭐 인문학 뭐 과학 제가요? 박사 같으신데 제가 말입니까? 이게 뭐 그렇게 이것도 뭐 과학적으로 뭐가 좋고 이런 게 있나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 달달하고 뭐 약간 좋지 않습니까? 키스를 하게 되면. 근데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키스를 했을 때 좋은 사람하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건 맞아요. 그게 느껴져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몸에 약간 저리던 다리도 안 저리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혈액순환이 팽팽 되고 그게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알아본 거기는 해요. 키스를 하게 되면은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그 뇌에서 저희들 약간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도파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세로토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행복감을 주는 약간 전달 물질들이 한순간에 팡 하고 터져 나온대요. 키스를 하게 되면. 근데 그런 것 같아. 왜냐면 몸에 갑자기 그러니까 서서히가 아니라 엔돌핀도 돌게 되고요. 갑자기 확 도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동공도 좀 저희가 확장되고 갑자기 몸의 온도도 확 올라가고 맞아요. 땀도 좀 나기 시작하면서 근데 동공이 확장되지만 눈을 크게 뜨고서 상대방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순간. 무섭다. 눈이 무서우니까요. 그죠?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감는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눈이 너무 커져서 흥분되니까 그래서 감고 그 정도로 붙어있는데 눈 뜨고 있으면 네네. 제대로도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약간 순기능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임신했을 때 되게 좋대요. 진짜요? 키스를 하게 되면 임신할 때 그 약간 유산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있대요. 유산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키스를 하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억제되는 면역력이 많이 형성된대요. 진짜 대박 신기하다. 네, 근데 대신에 가장 극대화의 효과를 보려면 6개월 동안 같은 사람하고 해야 당연히 뭐 같은 분하고 하겠죠? 아니 임신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하고 키스하나요? 네, 남편분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키스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유산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왜 키스나 그 다음 단계 무언가가 안 좋은 바이러스도 서로 많이 옮긴다고 하는데 네, 입안에 뭐 박테리아 같은 어떤 세균 같은 거 그런 걸 옮긴다고도 하는데 네. 그 얘기 있잖아요. 키스하고 이런 게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네네. 이게 실제로 이거는 설이 아니라 사실인 거예요? 네, 실제로 과학적으로 임산부 분들에게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설 같은 게 아니고요. 과학적인 증거 같은 거. 진짜 신기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키스를 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단순하게 그냥 좋아서 끌리니까 하는 거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거를 본능적으로 저희 그 윗세대들이 다 해왔잖아요. 키스를. 그거를 그냥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이건 하면 좋은 거야.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죠. 네, 하면 좋은 거고 이걸 했을 때 이런 물질들이 뇌에서 나오는데 사실 저희가 이 물질이 뇌에서 나오고 있네 이렇게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냥 저희는 그냥 황홀해요. 황홀하고 기분이 좋은데 그만큼 상대의 입술과 내 입술이 포개졌을 때 그런 물질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진짜 신기하다. 근데 대신에 여기서 또 약간 아까도 얘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어릴 적이나 그 위에 약간 경험했던 것들의 기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 때 약간 젖을 물렸을 때 그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과 입을 맞췄을 때에 잘 맞으면 이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러면 오늘 아주 그냥 작정하고 제가 감자 박사님을 털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저 약간 강의 들으러 온 기분인데요. 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우니까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청취자 네. 여러분들 앞에 딱 서서 네. 반장하겠습니다. 오늘의 반장.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면은 아, 네. 키스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연습한다고 될까요? 아니면 타고난 키스 장인이 존재하는 걸까요? 키스를 잘하는 방법. 일단 내가 키스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이거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생각을 잘 못할 가능성이 커요. 아, 진짜요? 키스를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상대가 못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커요. 상대가 나와 안 맞는 거구나. 지가 못한다고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키스를 내가 잘해야 된다기보다 내가 잘해서 상대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자분들일 가능성도 조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잘해서 상대한테도 알려주면 둘 사이는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상대한테 좀 약간 넘길 수도 있다라고. 사실 잘못은 아니죠. 잘못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죠. 자기가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 여자 이거 별로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런 키스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그 키스를 되게 좋은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상대를 알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예, 서로 이렇게 입을 포개면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어쨌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키스를 하게 되면 약간 저희가 뭐 바로 직진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첫째로 두드리기. 살살 두드려야 돼요. 아,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 문지르기. 굉장히 살살 문질러야 됩니다. 저 지금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표정 좀 편하게 하고 얘기해 주세요. 가볍게 꼬집기. 뭐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불편하다면 불편해하지 마세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감자님 표정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그래요. 그럼 딴 데 보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입김을 사용하기. 네. 사실 입김 같은 경우에는 입에 바람을 불어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네. 그럼 볼이 빵빵해지겠죠. 그러면 키스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나의 입김이나 이런 호흡으로 상대의 볼을 약간 이렇게 간지럽혀주는 행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마지막 문구는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뭐 저희 다 어른이지 않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시고 안 될 것 예. 같으면 제가 삐처리하던 알아서 합니다. 혀로 핥기. 이 과정을 사실 제가 나열을 했는데 이게 약간 뭐냐면 그만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아, 네. 그냥 급해가지고 그 일방적으로 그 에어리언처럼 목으로 넘어오시는 분 있어요. 혀가. 너무 싫어. 무슨 거기다 뭐 침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안에서 프로펠러 돌리시는 분 계시죠? 뭐 공격겟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단계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는 게 키스를 하는 어떤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요. 확실히 그리고 어릴 때라던가 아니면은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제 네네. 키스를 글로 배우셔가지고 남의 입안에서 프로펠러를 돌린다거나 약간 경험 있는 거 아닌가요? 에어리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되게 왜 손사래를 치세요? 안 보이는데 어차피 왜 아니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고 그러시지? 짜증나니까 왜 넘어가요. 저를 안 봐요? 알겠습니다. 양이님 오늘도 하나 건졌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경험담이 있어요. 정말 확 깨본 경험담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약간 자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그냥 이 사람하고는 못 만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딱 아까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키스를 해보고 이 사람과 내가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맞아요. 그거 있어요. 딱 결정이 딱 나요. 그만큼 키스가 연애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앞으로 관계에서 얼만큼 유지시켜 주는지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걱정인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중요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원래 키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두 분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천천히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이 있으면 좀 좋겠네요. 진짜 중요한 교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맞아요. 교감. 키스를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정말 서로 좋으려면 쓸데없는 잡생각 안 하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때 본인의 그런 감각과 감정에 몸을 맡겨야지. 그렇죠. 정말 좋은 그런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감자 박사님 저희 녹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준비해 오신 강의 내용 요쯤에서 마무리 가능하신가요? 아직 반도 안 했어요. 반도 안 했지만 안 했지만 기회라는 건 저희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또 언젠가 키스편 챕터 2를 한번 진행을 할까요? 너무 좋네요. 그때는 제가 꼭 뭐 보형물이라도 갖다 놓고 실제로 실습을 하면서 이거 비디오 캐스트 아니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네네. 또 다른 얘기는 감자님 그거 적어놓으신 거 잘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가 또 잊을만 하면 한번 나타나는 식으로 해서 예. 한 달쯤 뒤에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청취자분들께서 오늘 스킨십의 2의 챕터 1 키스 편을 이제 청취를 하시고 갈증 나서 못 살겠다. 네가 여기서 방송을 끊으면 나는 미쳐 돌아가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좀 해주신다면 꼭 더 많은 걸 준비를 해서 그 키스가 얼마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 2란다. 좋네요. 시즌 2라고 하니까. 키스 2편을 기약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정말 과학과 설이 넘치는 방송을 해주신 우리 감자 박사님의 오늘 방송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 앞에 있는 양이님께서 저를 저렇게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약간 그것도 섞여 있네요. 이 인간은 뭐지라는 게 저 눈에서 약간 읽어지기는 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 할 때만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해올 수 있을까? 와, 소름 끼쳤어. 어떻게 눈에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사실 양이님 아셔야 될 게 제가 뭐라도 준비하는 게 어딥니까? 정말 열받는 얘기 하시네요. 일단 너무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양이님도 이것저것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약간 이렇게 방송에서 스킨십의 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제가 생각한 거는 약간 방송이 너무 끈적될까봐 걱정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설과 지식을 가지고 오실 줄은 예. 그래도 이게 듣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키스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엄청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니까 사실 거부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지식이나 생각을 하고 키스에 임하는 게 상대방한테도 더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나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요. 그쵸. 청취자분들이나 앞에 있는 양인님이나 그리고 저나 그런 과정을 좀 겪기를 바라면서 사실 준비한 마음이 좀 큽니다. 그렇구나. 저는 방송 소감으로 계속 느끼고 있었던 걸 감자님이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님. 감자님이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예. 보는 내내 저런 건 또 다 어디서 저렇게 주워 듣고 와갖고서는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세상에 참 뭐 저번에 술 방송부터 시작을 해서 딱 자기 관심 꽂히는 주제는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은 그렇게 내가 쎄 빠지게 준비를 할 때 이 인간은 뭘 했던 건가 회의감이 드네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이거 편집할 거 아닙니까? 무슨 편집이요? 그냥 나가는 건가요? 어디를요? 어디를 편집해요 지금? 뭘 편집하자는 거예요? 좀 서운하셨다면 양희님한테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방송에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님 오늘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요.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키스캠이 팡팡 터지는 분 만나서 즐거운 인생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왠지 살짝 부끄러우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쩌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비트 주세요. 오늘은 비트 안 깔 거예요. 그럼 못 가나요?
그냥 읽을 거예요. 편집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알겠습니다. AJJJ0211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여러분. 네. 어쩌지 02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메일 외에도 인스타라던가 페이스북의 그 SNS 계정이 팟빵이나 팟캐스트 어플 정보란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를 확인하시고 소통을 해주셔도 좋고, 스킨십에 관련된 그 시리즈를 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제공해 주셔도 좋고, 뭐가 됐던 고민이던 대나무 숲으로 이용을 하시던 뭐 에피소드 제보던 많은 소통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네. 키스의 짝을 찾으신 청취자분들 너무 부럽고요. 네. 키스의 짝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으로 찾으면 되죠. 네. 그래서 자신에 맞는 키스의 짝을 잘 찾으셔가지고 많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2017년이 반도 안 남았는데 네. 이 반도 안 남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앞으로 남은 그 약 반년이 살짝 안 되는 시간 동안 입술 마를 날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입술 촉촉 행복하세요. 멘트 좋네요. 아, 그렇죠? 네.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